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유해산처 장관 후보자, 인턴 보좌진에게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고성, 그 폭언을 했다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다른 전직 보좌진들이 추가 폭로를 제보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자택에 있는 프린터를 고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이거 참 기시감이 드는 스토리 아닙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이해운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을 하던 20대 국회 시절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후보자 자택에 있는 프린터를 고치러 이 후보자가 보좌진 보고 가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프린터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죠. 왜 보좌진 시킵니까? 글쎄요, 요즘 그 이해운 후보자가요, 그 남편도 있지만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들이 90년대 초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잘 못해도 젊은이들이 프린터 같은 것 정도야 쉽게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좌관한테 우리 집까지 가서 프린터를 고쳐라. 그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계시는데 예. 남편은 그냥 태연하게 피아노 치고 있더라. 예.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프린터를 고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전직 보좌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저희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해운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3선 국회의원에다가 더군다나 그 시아버지가 4선 국회의원 하시고 내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운 후보자 같은 사람은 공과 사가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강선우 의원하고 비슷하게 저런 행동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 못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집에 프린터가 고장났는데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 불러야지 보좌진 보고 가서 고치라고 하니까 그 배우자분은 이어폰 끼고 피아노 치고 있었다. 내가 왜 이거 고치러 왔지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점점 이 스토리 라인이 기시감이 들죠.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에게 자택의 변기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의 이용호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국록을 먹는 거는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보좌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집사처럼 부리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회관에 그 프린터가 고장나도요 보좌진이 안 고칩니다. 그냥 수리업체에 전화해서 사실은 고쳐달라고 당연히 하는 그게 거거든요. 맞죠. 하물며 집에 가서 프린터를 고쳐달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어떤 정책적, 입법적인 것을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을 이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강선우 의원이 변기를 수리한 것이나 프린트를 고치라고 한 것이나 이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는 적어도 공직자의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한간에서는 뭐 강선우 지금 전 여가부 장관이 정말로 울고 갈 지경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받고 제일 처음 나왔던 의혹이 자택 변기 수리 지시였습니다. 결국 낙마했죠. 이해운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제보자,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이 있습니다. 인턴 직원이 7년, 8년 동안 갖고 있던 그 후보자의 그 고성, 그 괴성, 그 폭언을 듣고 방송으로 듣고 이런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상을 좀 악에 바친 듯한 이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한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감적으로 자극해서 검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도 많이 나고 이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 성춘 부장님. 예. 인턴한테 했던 그 행동이요. 그 악에 바친 듯한 괴성, 그건 나한테는 일상이었다. 인턴 보호자와 인턴 직원과 다른 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 없는 그 알러지 같은 두드러기 증상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병원까지 다녀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참 나는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갑질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일단 이런 폭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저희 당 지명자라고 해서 저희 정부의 지명자라고 해서 저희가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반복해서 사과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뭔가 이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그 대통령이 고민하실 수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 저희 당도 이것을 적격 보고서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예. 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저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혹시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폭로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것들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이런 것들은 폭로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뭐 소문이야, 힘들었던 의원실이다, 뭐 좀 보좌진이 자주 교체된다 이런 소문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 당사자들이 그 겉으로 막 여기저기 막 증거를 그러니까 흔적들을 남기고 다니진 않거든요. 본인도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폭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후보자 자체가 이 공직 후보자들 이런 검증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청와대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세평이나 이런 것들 레퍼런스 체크들은 추가적으로 합니다만 예. 이런 거를 할 때 본인이 분명 갑질과 관련돼서 그 혈류단 적이 있는가, 뭔가 의혹이 있는가 이런 것들 분명 예 아니오 체크를 할 텐데 이런 영상, 이런 녹취록, 이런 그 숱한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과거를 잊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를 비판을 하면서도 다른 국회의원 분들 지금 떨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이 갑질,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로 또 작용하기를 좀 바랍니다.